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오늘은 4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 주주총회와 관련된 우편물을 하나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꼭 한 주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우편물을 보내드립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건데 일단 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웰스투자자문의 강정헌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일단 오늘 주주총회가 좀 여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총 576개사가 주총을 열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37% 이상 개최를 하면서 슈퍼 주총대회라고 불리는 사항인데요. 코스피 상장주 중에서는 두산과 기아, 하나와 LG, SK, DB하이텍, 카카오와 CS 윈드 등이 주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판타지오, 코텍, 안랩, 영림원스포트랩, 도이치모터스 등이 이날 주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개정 상법에 따라서 작년부터는 4월까지도 주총이 개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재무제표 승인이라든가 임원의 임명과 면직, 정관 변경, 인수 합병 등 이런 다양한 안건을 이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 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주총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 상승 원동력으로 본다면 주주 환원 정책가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이런 금융그룹들이 지난 24일에서 25일 연주총에서 일제히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이 관련된 모멘텀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배당 성향도 코로나 이전 수준인 30%까지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KB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사주 소각도 결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주식 상승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유통 주식수를 줄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의 어떤 그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증권사 중에서도 미래에셋 증권이 주당 300원, 또한 자사주 소각도 약 2천만 주를 소각할 계획을 알려져 있어서 큰 모멘텀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타 삼성증권과 중소형 증권사, 이베스트증권이라든가 교보증권도 주주 출하 정책을 보이면서 지난 1월에 코스피 KRX 증권지수가 9% 하락했는데 2월 때는 5% 상승하는 그런 효과도 발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많은 증권사들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사실 주주총회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악재가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일 것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기업이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워낙 또 많은 악재들이 있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주총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네, 에코프로가 작년에 화재와 더불어서 또 이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있다는 모습을 보였었죠. 따라서 국내 최대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에 대한 악재가 좀 있었는데 이번 주총에서는 이동 차장이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 일단 공시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악재에 휘말렸기 때문에 지배구조 전면 개선에 나섰다는 그런 관측이 나온 상황이고요. 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새 대표이사가 김병훈 에코프로 BM 사장이 내정되어 있고요. 또 에코프로의 핵심 자회사죠. 에코프로 BM의 대표이사가 외부인이 결정이 됐습니다. 상사 이래로 처음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미래성장 계획의 연장선으로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 이 회장이 향후 5년간 현재 매출 대비 5년간 15조 이상으로 10배 이상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 알려진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교체였기 때문에 오차 공장 화재라든가 내부 거래자 이슈 원인을 좀 부식시키고 이사회가 CEO 역할을 좀 수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탐락궁하는 그런 계기로 마련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중심의 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주주에게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기업 아닙니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2위 기업인데 그렇다면 이 주주총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는 좀 주가의 움직임이 분명할까요? 아무래도 주가의 영향은 이런 주총 이후의 어떤 시그널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상으로 봐서 일단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총과의 어떤 이후의 어떤 영향성은 어떤 시장의 어떤 시황과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카카오를 또 볼 텐데 카카오도 사실 굉장히 노이즈가 많았거든요. 뭐 대표가 15만 원대까지 주가 갈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는 많은 주주분들께서 사실 가장 기대하는 주주총회가 카카오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들 나옵니까? 뭐 일단은 뭐 남궁훈 신임 대표 내정자가 좀 되어 있고 또 김홍수 의장이 좀 사퇴할 것이라는 뭐 결론이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와 또 기업 이미지 쇄신안을 또 어떻게 낼지가 좀 관건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무르마시 확장에도 좀 제동에 걸리는 상황인데 주총에서 구체적인 경영진들의 실천 계획과 미래의 어떤 그 경영 계획을 어떻게 좀 할지 또 주주들의 반응들이 어떨지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 전적으로 뭐 새 정부가 바뀌면서 플랫폼 사업 규제의 어떤 완화도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만 경영진의 노력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중요하게 보여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약 3천 원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뭐 소유하고 있는 가족이 경영하는 KQ홀딩스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가 꽃과 간식 배달 같은 이런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늘 주총으로 이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현 주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오늘 주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뭐 LG, CJ, SK 등도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게 되거든요.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특히나 또 최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또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금 배당이 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번 네. 올해는 현금 배당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인데 그만큼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각 기업체에서도 크게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LG도 배당액이 보통주 주당 2,800원, 우선주도 2,850원을 제시했고요. CJ도 보통주 2,300원, 뭐 우선주 2,350원 이런 안건을 좀 올린 상황이고요. 또한 SK도 2015년 통합지주사 출범 이후에 최대인 주당 8,000원의 배당을 좀 발표한 상황입니다. 뭐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 2021년 주당 배당금을 1,540원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약 30% 이상 올린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금 배당이 증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다. 물론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매몰화되기 때문에 좀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금 배당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증시 자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LG, CJ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고 내일 SK하이닉스가 또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니까 이 부분까지 함께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어떤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열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김나은 캐스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슈퍼 주총 시즌으로 불리는 한 주인데요. 자, 이미 주주총회를 열었던 기업들의 현안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S 일렉트릭입니다. 어제 회사가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EV 릴레이 사업을 물적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자로 EV 릴레이를 생산하는 신설 회사 LS 이모빌리티 솔루션이 출범할 예정인데요. EV 릴레이는 전기 수소차를 구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파워트레인에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안전하게 차단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렇게 분할이 끝나게 되면 LS 일렉트릭은 전력 송변전 솔루션과 스마트 에너지 사업만 남게 됩니다. 이 일부 조조들은 모회사 가치 하락을 우려해서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구자균 회장은 지금 기업 공개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분명히 했습니다. 또 LS 일렉트릭은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향후 3년 동안 최소 40% 이상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최소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보장했고요. 오는 6월까지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으로는 SK스퀘어입니다. SK그룹의 반도체 ICT 투자 전문 회사로 지난해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됐죠. 어제 제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향후 3년간 2조 원 이상의 자체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반도체와 넥스트 플랫폼 영역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회사는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투자해서 2대 주주에 오른 이후 SK ICT 관계사들과 코빗의 시너지를
신화들을 견인함으로써 블록체인 기반 경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암호화폐 100선을 공개하고 올해 안은 암호화폐 발행과 이와 관련한 서비스 확장에 나설 계획인데요. 또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과의 시너지 효과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SK텔레콤의 주가 흐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LG전자입니다. 요즘 국내 대기업들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죠.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부터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영입하는 등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지난 24일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LG전자가 이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암호화 자산의 매매 및 중개업을 사업 정관에도 명문화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사업의 경우는 NFT 기술과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외 의료기기 제작과 판매, 화장품 판매 특허 등도 정관에 추가했습니다. 이 홈 의료기기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낼지 LG전자의 성과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주주총회를 연 기업들의 현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네,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SK 코인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감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기업들 어떤 것들 있을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주들 관련해서 살펴보고 갈 텐데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를 했고 이곳에서 주주들의 뭐 원성이 엄청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오늘은 기아가 이 주주총회를 열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까요? 뭐 일단은 현대차 주총회에서 성토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성토가 나왔던 그렇습니다.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 반도체 수급난이 좀 커진 상황이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들이 대거 이탈한 모습이 약세의 원인이었고 현대차의 측면에서는 원자재값과 물류비 상승 등의 원인이 주가에 좀 하락을 좀 보였다. 뭐 실적은 좀 좋았습니다만 여타 기업에 대비해서 주가에 이런 요인들이 하락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정의선 회장이 재선임이 됐었죠. 이후에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 지속 가능성을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궁극적으로는 가장 가셔야 될 수 있는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신차 시장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고차 시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나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현대차의 어떤 캐파 점유율은 좀 한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현대차 중고차 업체의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보통 10대, 8대 정도는 현대 기아차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시장에 대한 현대차의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한 동남아를 발판 삼아서 또 일본도 재진출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미래 성장성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기아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과 더불어서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개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역시 지난 3월 3일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제시를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 또 31일에는 또 많은 주주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을 SM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뭐 카카오 인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SM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온 이야기 토대로 분명히 기사화가 될 때고 또 이에 따라서 주가가 흐름이 좀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SM은 가장 중요한 거는 SM 이수만 프로듀서의 어떤 그 지배권 강화하던 목적으로 지금 현재 그 협상을 매각 네.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뭐 주주 명부 폐쇄 변경이라든가 이런 제3자 배정 유상자 한도를 높이는 어떤 그런 제안을 제안했다가 주주 반발로 철수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SM에 대한 부분은 이번은 주총에서의 감사 선임, 말 그대로 내부자들의 어떤 많은 이사회가 포진돼 있어서 대주주의 어떤 1인 지배 체제가 강화된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주총에서 소액 투표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수만 회장의 지분이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소액 주주들이 캐스팅 보도가 되면서 오늘 크게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총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SM은 또 이 주총 이후에 또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또 다시 뭐 이 여러 가지 주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관심을 가질 부분들은 어떤 기업들이 또 주가로 연결이 되냐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지금 소액 주주들이 1,300만 원으로 약 400만 원 정도 2020년 대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최근에 OCI 같은 경우에 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이나 정책으로 현금 배당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과 자주 소각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뭐 OCI가 500억 정도의 자주 신탁 취득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외에 자주 매입을 하면서 또 소각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금호석유화학과 SK케미칼, 한국조선해양이 그런 기업으로 속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배당 규모를 늘리는 방법으로 주주정책을 발표한 기업이 있죠. 효성TNC, 포스코, SK이노베이션, SK까지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주총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